롯데쇼핑 2022년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3년 매출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285.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10.2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8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4.8% 증가했어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4.2%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상승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 원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출 총액이 10.4%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비 4.6%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3,37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286%나 크게 증가를 한 게 원가회계 손익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매출 6조 5천억 원대인데 롯데쇼핑은 백화점 포함이고요. 롯데마트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엉뚱한 얘기지만 롯데마트를 자회사로 분할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백화점끼리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이렇게 비교를 해야 서로 경쟁이 되는 거지, 이게 짬뽕을 해놔가지고 과연 롯데마트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백화점 매출액이 얼마인지, 또 별도로 홈쇼핑이 자회사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롯데쇼핑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롯데는 이것도 엉뚱한 그 재미삼아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롯데캐슬에 사는 사람들은 롯데쇼핑에서 소비할까? 라고 또 이렇게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윗두루요. 자, 그는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면은, 스루풋 분석을 하기 전에 영업의 부분인데요. 아까 이익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기타 손익에 2천억 적자고 금융 손익에 6,700억이나 적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전 손실이 5,439억 원이나 됩니다. 5,440억 원이죠.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이 좀 순실익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은 2020년도에는 무려 1조 1천억이나 적자가 났었어요. 도대체 본업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 견뎠다고 하는데 왜 그 영업의 부문에서 왜 이렇게 적자를 낼까?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사실 스루풋은 영업이익 번호까지만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의 부문은 현금 재무지표로 분석해서 나중에 별도로 그 말미에 그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조 원대로서 1.1%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6%나 되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은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납품 협력업체들한테 가격 인하를 강요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겠죠. 수르픈율이 2.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4.9% 상승을 해서 TOE 생산성 향상됐고, 수르픈 영업이익이 또 3,374억 원입니다만은 원가 회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좀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이 한 120, 한 4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 제품은 감소했고, 그런데 독특하게 건설회사처럼 미분양 건물, 미완성 건물 이런 건설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쇼핑이 백화점에다가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다가 일부 조금 이 건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갖는 게 아니고 건설 부분이 사업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6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용지 뭐 이런 거는 그 건설업적으로 해서 보면 원재료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그 검증이 일단 매우 중요하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4조 1천억 원대로서 0.6% 감소했습니다. 합쳐가지고 매출원가 재료비는 1.2%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4.9%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관비를 뺀 게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그 롯데 쇼핑도 그 롯데마트에서 어떤 그 제품 이런 거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 총 제조 비용에서 1% 포션뿐이 그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금 0. 몇 프로 정도는 그 가공 비율이 좀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조금 그 원재료 상품 매입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조금 그 인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인데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PQ 총 생산 재료비의 그 차이하고도 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2021년과 2020년도 2개 년도에는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계획과 차이가 있어요. 요게 그 57억 5,900만 원인데 여기까지 2022년도는 같은데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BWCAA 증감액을 가감해 줘도 갭2가 남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말하자면은 갭 1단계 갭과 2단계 갭의 그 차이를 보면은 2021년도에 13억 6,1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요 금액이 이상하게 다른 데하고 일치하는 금액이 나와요. 참 새로운 면을 찾게 됐는데 그게 무엇인지 나중에 또 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전국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05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105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172억 원이나 증가했으니까 67억 원의 재고가 어디 하늘에서 굴러 떨어져서 들어왔어요. 어저께 우연히 리메이크한 종이집이라는 우리나라 넷플릭스 뭐 드라마를 봤는데 나중에 1편의 맨 마지막 장면이 조폐국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공중에서 살포하는 공중에서 67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금 굴러 떨어진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 합병 재고가 또 한 75억 원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밝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조 1,29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3.1% 감소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가 319명이나 줄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잘랐다고 봐야 되겠죠. 인당 평균 임금이 5,45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 임금 삭감이 됐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거꾸로 11.8%가 증가했고 용역비가 7% 증가했고 수도 광열비 18.2% 증가했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올려주고 직원들은 깎아버렸어요. 네, 이게 참 고민됩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이 4억 2,500만 원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홈플러스를 놓고 할 때 이마트 기준으로 하면은 이마트 평균 임금은 그 5,200만 원인데 여기가 그 5,450만 원이니까 더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이 백화점과 그 할인마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되는 거고, 이마트는 인당 매출액이 6억 5천만 원인데 인당 평균 매출액이 4억 2,500만 원뿐이 안 돼요. 홈플러스 정도 아니죠. 홈플러스보다는 더 많네요. 인당 매출액이 홈플러스보다는 그 이마트가 더블이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은 10.2회전으로 0.5회전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거꾸로 증가를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회사가 반증을 하려 그러면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와 비성분 분석을 할 때는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입증 출원 모순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면도 그 오차가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원 모순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재고 회전율 하락은 스루풋 성과가 안 좋은데 반대로 롯데쇼핑은 역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낮아졌는데도 또 이 스루풋율은 좋아졌다. 이것은 오로지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 이렇게뿐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은 그 롯데캐슬에 사는 럭셔리한 사람들만 캐슬을 그냥 저는 그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저 성 밖에서 오두막에서 산다고 한다면은 성 안 사람들은 캐슬에서 사는 거니까 부자들만 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거 아니냐라고 비꼬아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만의 어떤 위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7,036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오히려 내려갔는데 투하 자본이 증가해서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됩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대인데 현금 수익률은 10.8%, 1%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원가 회계상, 재무 회계상으로는 적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현금으로는 짭짤하게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 것들이 영업의 부분에서 다 뭐 평가액 손실 뭐 이런 거로 있지만 현찰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조정을 하면은 1조 6천억을 벌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한테 9,547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2020년도에 36.7%였다가 좀 작년에 1조 1천억을 갚아가지고 32.6%로 떨어졌다가 다시 9,500억을 차입을 해서 39.3%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1조 2천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금 버퍼율은 23.2%로서 뭐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227.6%로 11.2%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참고해 줄 것은 아까 13억 6,100만 원이 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2021년도에 FCFE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805억 원인데 여기 805억 원이죠.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은
그 자본 변동포에서 뽑은 금액은 79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13억 6,100만 원인데 이게 아까 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하고 금액이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객과 일치하는데 과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제 그 머리 수준으로는 그거를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뭐 저같이 IQ 두 자리 간신히 넘는 사람은 과연 뭔지 그것을 어떻게 추적해 볼 수가 없겠어요. 어떻게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금액이 주주잉여현금하고 어떻게 그 갭하고 이렇게 그 차이가 있냐. 일단 현금 흐름표에 그게 맞지가 않으면은 자본 변동포의 이 주주하고의 그 거래 금액하고 일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재고자산에서도 불투명하고 주주 그 이익 잉여 현금 흐름에서도 불투명한 게 나옵니다. 뭐 그 금액은 13억 6,100만 원인데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회사가 뭔가 밝혀야 되는데 그 감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부 감사인들은, 회계법인들은.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그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프로라는 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잉여 현금 흐름의 그 기업의 그 FCFF 프리캐시 플로우 투 펌 펌이라는 이제 기업이라는 약자로 써가지고 요거는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과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을 더한 것이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냐 그러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자산 쪽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 나왔고 그것은 채권자한테 준 돈과 주주한테 준 돈의 합이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다. 한마디로 돈을 벌어서 집행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면은 이제 그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 세 가지는 그 아트만 현금 재무지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그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실이지만은 아까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6,937억 원이나 실질적으로는 현금 순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게 나오는 과정이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 포괄손익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 비현금 조정액 더해주고, 이자까지 지급한 것까지 더해주면은 그게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EBIT라는 거, 그 주식하시는 아줌마들, 에비타라고도 하는 건 감모율까지 감모액까지 집어넣는 건데 뭐 이제 EBIT는 뭐 슬로프 분석에 별로 인용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뽑아 보면은 이게 이제 EBIT는 법인세 전 이익 더하기 지급이자인데 EBIT 뽑는 그 방식은 여러 복잡한 산식도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세전 이익 더하기 그러니까 earned before interest and tax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그런데 이제 매출 원가가 그 57억 원이 차이가 있어요.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 때문에 이런 그 갭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9조 6천억 정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9조 5천억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한 결산을 하면은 한 73억 정도 아니 7,311억 원 정도 남는 거예요. 요 경우 재고가 한 4% 증가했다고 봤고요. 계획을 한 8,400억 내는 거로 했으니까
매출을 한 2%도 노력을 하면은 유사하게 한 8,375원까지 이익은 나올 수 있겠다. 이 경우 이제 재고가 4% 증가하는 거로 계속 본 거고요. 반대로 그 재고를 4% 줄인다면 영업이익은 8,375억 원에서 아니 8,375억 원에서 6,977억 원으로 무려 그 영업이익이 1,398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죠. 그러면은 스르프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운영 비용이 한 5% 증가한다고 봤고 영업이익이 170% 증가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매출액은 10조가 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 매출원가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실적보다도 약 0.2%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원가 회계 쪽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영업이익과 그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9조 원대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9조 원대로 제안을 하면은 9조 원만 하겠소. 그래도 2,165억 원의 이익은 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마트가 11.6회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12회전을 한다고 한다면은 매출액이 10조를 이제 드디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자, 원가 회계 기준은 95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떤 단품 납품 거래라고 한다면은 럭셔리한 어떤 제품이 있다고 합시다. 롯데 캐슬에 사용하시는 비싼 밍크 코트 하나 판다고 보면은 근데 그거를 900만 원에 팔아도 충분히 재고 회전율을 높이면은 영업 이익을 1조 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매입 감소를 통해 가지고 요건 생산 감소를 했지만은 매입 감소를 통해 가지고 재고가 준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 매출액을 더 증가 안 시키고 하는 상태에서 재고만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2천억 분이 나오질 않는다. 무려 그 갭이 한 8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르프 관점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을 회사의 전체 경영평가 지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는 81,700원으로서 전년보다 9,300원 감소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25%뿐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부 가격 수준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왜 이렇게들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롯데지주 40% 가지고 있고 신동미씨가 10.23%, 호텔 롯데가 8.86%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1.84% 있는데 눈에 띄는 회사는 SG라는데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이런 회사들이 눈에 띕니다. 이상으로 롯데 쇼핑 2022년도 실적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